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내 마음의 한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번으로 13번째 행매라는 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가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행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행은 단일 행자고 매는 멀리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매라는 글자는 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빠르다, 또 힘차다. 우리가 매진한단 말이 있죠. 매진하다 이런 말처럼. 그래서 아주 힘껏 달리는 거라든가 힘껏 내닫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멀리 나가는 거, 멀리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 매라고 하는 글자는 원행이라는 글자입니다. 원행. 멀리 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는 황정견이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자는 노직이고 호는 상곡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요 한자 발음을 놓쳤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 황정견이라고 하는 분은 1045년에서 1105년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고려 전기 후반부터 중기까지 살았네요. 황정견, 황노직, 황산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북송시대 유명한 문학가이고 서법가이고 이른바 강서시파의 비조격입니다. 강서시파. 여러의 그 팔 중에서 강서시파는 조금 어려운 전고를 쓰는 그런 시파입니다. 강서파의 어떤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 강서시파인데요. 해동 강서시파가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정기 사람들인데요. 이 황정견은 좀 용사에 능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 황산곡이 이 강서시파를 열면서 비조로 삼았던 인물이 있어요. 두보예요, 두보. 두보란 인물은 어쨌든 이 시를 이야기하는 후대인들은 항상 맨 앞자리에 거의 비조격으로 두고 이 황정견은 진사도나 진여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새 우두머리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황정견은 누구의 제자냐면 바로 소식의 제자입니다. 소식. 그래서 소황이라고 불렸습니다. 소식의 소자에다가 요 황의 황자죠. 소황이라는 두 글자로 사람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두보니 소식이니 이런 어떤 중간에 걸려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황정견의 시에 대해서 황산곡 시집에 대해서 주석이 언해라고 그러죠. 언해가 나왔을 정도로 조선시대 시인들도 대단히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이 오늘 볼 시는 이른바 기련 첩자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129에 바로 첩자를 쓰고 이것이 대를 이루고 있는 식격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백 홍홍 상간계 335 답청래 희수 호접 부지원 경견 행인 소각회. 다시 볼게요. 백백 홍홍 상간계 335 답청래 희수 호접 부지원 경견 행인 소각회. 보시다시피 앞에 이 백백자하고 홍홍자가 서로 첩자죠. 첩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거죠. 33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희고 하얗게, 붉고 붉게, 또는 셋으로, 다섯으로 그 글자 그대로 최대한 살리면서 글자의 운도 이게 맞춰보려고 시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상관계 할 때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서로 사이사이, 계자는 피었다라는 얘기죠. 꽃이 핀 겁니다. 꽃이 핀 거죠. 3, 3, 5 답청. 답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민간에서 전해지던 어떤 그 명절날 하던 놀이죠. 흔히 3월 상사일에, 3월 상사일에, 사자가 오는 첫 번째 날이겠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지를 각각의 날짜에 붙여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때 사가 붙는 60갑자에 사가 붙는 날에 맨 첫 번째 날 3월에서 첫 번째 날에 이 성 안에 있는 남녀들이 서로 모여 노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답청이니까 밟을 답자에 풀을 청자죠. 이제 막 연두빛, 초록빛으로 싹이 돋아 나오는 이 풀들을 밟으면서 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게 노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풀이 돋아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논일든 마음을 이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간할 때 간자를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운서를 찾아보면 이 글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있는 독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보면 거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12페이지에 우리 맨 오른쪽 첫 줄에 보면요. 거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을 또 보면요. 두 번째로는 하간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거관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법은 절이라고 하는 표시는 일종의 이렇게 읽어라라고 하는 읽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음을 닫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자가 나오면 앞에 두 개의 한자가 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에서는 초성과 중성을 따고요. 두 번째 글자에서는 종성을 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컨대 첫 번째 보면은 거자니까는 기억이라는 초성을 따고요. 간은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중성하고 종성이 두 번째네요. 초성이고 중성, 종성. 이거는 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는 간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자니까 히읗에다가 간이니까 이것도 한으로 읽으라는 얘기고요. 거니까 그리고 이건 관이니까 관으로 읽어라라는 얘기인데요. 간이란 발음으로 많이 지금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관절 이거는요 평성이고요. 하간절은 이것도 평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것은 입성으로 표기가 됩니다.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평성, 입성 잘 모르고 또 이 반절, 이거 반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반절법. 요 반절법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뜻이 어떻게 갈라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1번의 뜻은 바로 이것이 사이간입니다. 사이간자와 같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예요? 그럴까요? 요 원자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보통 요 글자가 본자로 안 나오고 중국 한자에서는 주로 이런 글자로 나옵니다. 한가로 한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자하고 간자가 거의 동자로 쓰이는 거죠. 이게 거의 대표성을 띠고요. 얘가 오히려 별종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글자가 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으로 읽어라, 사이간으로 해석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한절은 한이잖아요. 그럼 뭐죠? 이거는 한가로울 한자 본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가로 한자 요 말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간이에요. 간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거리 두다. 거리를 띄우다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띄우다. 우리가 간격 그러잖아요. 간격. 사이가 벌어진 것을 간격이라고 그러는데 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떨어질 격자잖아요. 그래서 간격이란 말의 간자도 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이를 띄우다 이렇게 하려면은 본래 한자어로 만든다면 격간이라고 돼야 돼요. 굳이 말한다면. 술보 구조가 기본 문형이거든요. 앞에가 목조가 오는 경우도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문 공부하면서 그냥 가장 초보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실 생각은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는 대부분이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고 할 때 수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더 많고요. 퍼센테이지로. 그 다음에 앞에 목조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격이라고 할 때 앞에가 사이고 뒤가 격이니까 띄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간자도 격자하고 똑같이 동사로 해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격을 띄우다, 거리를 띄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혹은 끊어지다도 괜찮아요. 끊어지다. 우리가 간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 없다. 간단하면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자는 끊어질 단자잖아요. 이거는요. 이것도 끊어질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둘 다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상간할 때 간자가 실은 어찌 본다면은 여기에는 요 글자로 돼 있어요. 사이라는 뜻인데 사이라는 말 하나하나도 사실은 동사로 쓰이거든요. 사이 짓다. 섞인다는 뜻이죠. 섞인다. 아까 3번은 거리를 띄우는 거라면은 이것은 사기 사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섞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로 하면은. 한자는 하나의 뜻이 통사 구조를 넘나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글자가 동사도 되고 명사 되는 거죠. 명사라면 사이가 되겠지만은 동사라면 섞이다는 뜻을 갖습니다. 섞이다.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엇섞여 있는 거죠. 흰색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눈에 확 띄입니다. 붉은색만 있어도 확 눈에 띄어요. 하지만 흰색 속에 붉은색, 붉은색 속에 흰색이 있으면 훨씬 더 눈에 화려하게 띄겠죠. 이거예요. 희건이 희게, 붉건이 붉게 서로 사이사이로 피었고 3, 3, 5 사람입니다. 3명이 3명이 5명이 5명이 답청하러 왔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머리가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항상 시를 보실 때는 그림을 지금 그리셔야 됩니다. 한 폭의 소품 같은 시예요. 사실은 이 시는요. 일단 빛깔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349를 볼게요. 349의 희자를 보시면 희라는 글자는 장난칠 희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뒤따라갈 숫자예요. 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듯이 이런 거죠. 여기 3, 3, 5로 오는 친구들은 다 젊은 사람들, 젊은 남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연배가 있으신 분도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연배가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재밌게 노는 거는 어린아이처럼 노는 거죠. 그렇죠? 전에 한번 경주에 갔을 때 그 계림에서 관광 상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놀이 상품 중에 다들 중년이신데 학교 교복을 입고서 자전거 타고 노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중학교 동창이신 것, 남녀공학이신 것 같은데 중학교가 고등학교 동창인 것 같은데 서로들 모이셔가지고 교복을 입고서 너무 재밌게 깔깔대면서 웃고 계세요. 그게 바로 희예요. 장난치는 거죠. 놀면서 호접은 나비를 가리킵니다. 호접을 따라서 나비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나비를 뒤따르다 부지원, 부지는 몰랐네 어느새, 모르는 채 원, 멀리 왔네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채 멀리 왔네. 멀리 온 줄도 몰랐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견. 경이라는 뜻은 깜짝 놀랄 경자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깜짝 놀랄 경자예요. 그래서 이 경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쓰는 글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견, 행인. 행인을 봤어요. 행인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씩 웃고 예쁘게든 뭐 빙그레 웃고 문득 회 돌아가네 되돌아가네. 장난치면서 수 뒤따를 숫자입니다. 호접을 뒤따라가서 부지원 멀리 왔는지 멀리 내가 떨어져 왔는지를 부지 알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샌가 멀리 왔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제 부지를 다 풀어주면은 멀리 온 줄도 모르다, 뭐뭐 한 줄도 모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어느새 멀리 왔다가 이래도 괜찮습니다. 경견 행인, 깜짝 놀라요. 뜻밖에도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손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깔깔대고는 문득 되돌아가네. 각자는 원래 물리칠 각자예요. 되돌아갈 각자, 물리칠 각자인데 여기서는 문득이라는 말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문득, 갑자기. 다시라는 말도 괜찮아요. 문득, 갑자기 뒷걸음치며 돌아가는 거죠. 이 호접이라는 말은 부르는 데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협접이라고도 부르고요. 야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약간 나옵니다. 이름이 12페이지 오른쪽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협접으로도 나오고요. 그죠? 협접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귤충, 귤에서 사는 벌레가 이걸 변태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의 태를 벗고 그 다음에 나비로 변한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 2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죠.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얘기했습니다. 소견이라고 그랬죠. 본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를 이루고 있어서 이게 기련, 첩자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실 건 이것은 꽃색이죠. 꽃색이고 이거는 사람이죠. 꽃과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답청이죠. 답청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답청날의 이 풍경을 그대로 묘사했다 그래가지고 답청즉경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뭐 특별히 여기에 어떤 감정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은 3, 4구에 있긴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재밌는 어떤 이 시구는 요 글자입니다. 희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답청날 이들이 꽃도 보지만 나비 쫓아다니면서 노는 장면이 나오고요. 부지원에서 멀리 왔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길손을 볼라 깜짝 놀라는 장면이 사실 이게 연동이 됩니다. 아마도 이 길손이라는 것은 작자를 가리킬 것 같아요. 나를 보고서 이런 뜻이겠죠. 아마 이 나그네가 이 사람이 황정균의 길을 갔다가 문득 누군가 어느 지역에서 답청하는 부분을 봤겠죠. 근데 답청하다 이제 어떤 젊은 친구가 나비 따라 멀리 왔는데 내 앞에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라는 거죠. 전 그래서 이 경견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줍음 또는 이 경은 원래 깜짝 놀란 말이 이렇게 자빠지듯이 이제 일어나는 글자거든요. 그 정도로 놀랐는데 그 다음에 경하고 소자가 어울리면서 이 놀람에 가져온 효과랄까 효험 공이랄까 이것이 수줍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줍음이라는 거죠. 하지장의 이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회양우서라는 시가 있어요. 고향에 돌아가다가 우연히 쓰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났다가 한참 나이 들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신은 말소리조차 바뀌지 않았고 하지만 이제 귀민머리가 쇠했죠. 근데 내가 고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린아이들만 나 보고서는 뭐라고 물어요? 아재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객종하래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애들이 웃으면서 소음은 웃으면서 묻습니다. 본래 낯선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막 웃으면서 달려들기보다는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때 소라는 말을 써가지고 웃긴 웃는데 아주 묘한 어떤 웃음이에요. 그죠? 낯선 이방인에 대한 수줍음과 또는 호기심 가득한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줍어하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니까는 이거는 앞에 물어보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회라 돌아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황정견이 볼 때는 이 시가 여기에서 자기 느꼈던 것은 사실은 뭐 답청란에 아주 화사하고 밝고 이런 장면들보다는 그걸 보긴 보는데 소풍가처럼 보긴 보는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 돌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당황함이 사실은 이 안에 배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방인으로서 낯선 자로서 내가 어느 사회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어떤 약간의 외로움이랄까 소외감이랄까 약간의 이 거리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 분위기는 1, 2구에서 보듯이 하얀색, 붉은색, 답청 같은 경우는 색깔은 푸른빛으로 나오니까 적어도 세 가지 색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알록달록 예쁜 모습을 또 화려한 어떤 이 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비까지 날아다니고 있고 또 이 물정 모르고 거리가 얼마든지 알지도 못한 채 멀리까지 놀러 나오는 아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전반적인 시 분위기는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를 보고 돌아가는 누군가를 보면서 약간은 당황스러운 그런 이방인의 수줍은 이방인도 수줍은 거고요. 그 돌아가는 아이도 수줍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수줍은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자가 장난친다 그랬잖아요. 이 부지가 서로 어울린다. 약간 천진난만한 거죠. 천진난만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것을 만나는 어떤 우연한 어떤 상황에 대한 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 길을 나섰다가 그랬습니다. 행매, 매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 일로 매진, 한 줄로 쭉 열심히 달린다 할 때 일로 매진 쓰거든요. 근데 그때의 매자가 아니라 힘차게 달린다는 매자가 아니라 먼 길, 가다가 멀리까지 와서 이런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백홍공, 홍홍상간계, 희고 하얗게, 붉고 붉게 서로 섞여 피어 있고 삼삼오 답청내라 셋이면 셋 또는 넷이면 다섯이면 다섯으로 답청하러 왔구나. 희수호적 부지원 장난치며 또 놀면서 나비를 뒤줬다. 멀리 온 줄도 모르다가 또 어느새 멀리 와서는 경견 행인 소각회라 깜짝 놀라죠. 길손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까르르 웃고죠. 웃고는 문득 되돌아가네. 네. 자, 여기까지가 황정견의 행미였습니다.